짜파게티 한 개를 끓여서 먹으면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두 개를 끓이지 않은 것을 후회를 하게 된다. 짜파게티 두 개를 끓여서 먹으면 이걸 다 먹으면 살이 찔 텐데 라는 걱정으로 처음부터 한 개만 끓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삶이라는 것이 그렇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많이 넘쳐나도 후회를 하게 된다. 만족하는 삶은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다. 만족을 모르는 이 천장에는 불만만이 가득 넘쳐난다. 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제가 많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신용불량자로 가는 길목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이것저것을 듣고 본인의 자금력도 본인의 체력도 본인의 나이도 판단하지 않은 채 그냥 단지 이분이 친절하다는 이유로, 이분이 다른 곳보다 더 말을 따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인간적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간단한 이유로 많은 결정을 하는 것을 만에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대면 상담을 하시고 컨설팅을 진행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연락을 하시지 않으셨고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셔서 차주와 직계약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다시 전화를 오셔서 자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가 생겼는데 도움을 요청한다 라고 그때 다시 연락이 오셨어요. 이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식 2.5톤 차량을 투잡을 엮어서 600완제짜리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차량과 일자리를 포함한 가격은 4,200만 원에 평균 차량의 시세와 영업권 임대 시세를 고려해 보았을 때 1,500에서 2,000만 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끼고 들어갔습니다. 2010년식 2.5톤 냉동 탑차의 가격은 현재 2,000 초반에서 2,000 중반 정도 합니다. 2,000 중반이라고 했을 때 영업용 남발을 달다고 하면은 한 2,900 이 정도로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분은 지금 1,200에서 1,500 정도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렇게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끼고 들어가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차량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1,500에서 2,000 가까이로 붙었기 때문에 차량 하나만으로는 담보대출이 4,200 이상까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4,200은 차량 가격이지만 보험료, 취등록세 이런저런 따지면은 4,300, 4,400 이 정도 수리비랑 이런 것까지 하시면은 4,500 정도가 들어가신 건데 당연히 차량 가격은 2,000 초반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2,000 초반 이상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차량 담보대출 플러스 개인 캐피탈 플러스 카드론 대출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를 풀로 받아서 탈탈 털어서 모두 탈탈 털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체력과 일에 대한 나의 능률도 습득도 나는 습득도 부분까지 고려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차량을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차량을 파는 차주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 딱 필이 꽂혔다. 이게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좋은 차주분이 월 수입 600 완제 1년이면은 갚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합니다. 이 바닥에서 신뢰성이 부족한데 좋은 사람을 만났다 등등 이런 자기 합리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저 역시 처음 들어갈 때 정말 말이 따뜻하고 인간적인 분을 만나 내가 신뢰를 가질 수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프리미엄을 주기 위해 캐피탈과 은행 대출, 카드론까지 이빠이 받아서 여윳돈까지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을 풀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냥 그대로 실패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16시간 이상의 근무가 계속되었고 부족한 잠과 체력과 과도한 소비, 비 오는 날 이분은 결국 차량에 사고가 났었고 수리비가 1,500에서 2천만 원 가량 나온다고 카센터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결국
이분의 차량은 결국 수리를 하느냐 폐차를 하느냐의 결정에 갈림길에 놓으셨고 결국에는 폐차를 하시고 이쪽 운수회사에서 너가 운행을 못하니까 남바를 돌려달라 해서서 남바도 뜯기고 일자리도 잘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남바를 돌려줄 필요가 없었고 일자리도 잘릴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남바만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지났었기 때문에 이 3개월을 기준으로 창업대출을 받으셔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저는 수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하시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사갖고 들어갔고 어차피 프리미엄 주고 들어갔고 어차피 대출은 받았고 이미 과거일 뿐이고 이제 내가 살 길만 찾아서 지금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결국에는 남바도 뜯겨버리고 일자리도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운수에서 돌려달라고 하니 그래야 되는지 알고 그냥 돌려드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받은 저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 기사로 일을 하면서 빚을 갚아서 나가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신용불량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개인 회생, 개인 파산으로 가셨죠.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은 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가족분들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가족분들도 하지 말라 그러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고 손해는 이렇게 났고 이미 남바는 다 뜯겼고 일도 잘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때 기사도 타기 싫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내가 이 화물차 외적인 일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없는 거였고 다른 일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해도 이렇게 400, 500의 수입을 벌어가기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패는 마음의 의욕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는 순간 실패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문제가 생겼다고 실패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분은 마음의 의욕을 잃으셨어요. 내가 프리미엄을 2,000을 주고 들어갔든 3,000을 두고 들어갔든 어쩔 수 없이 과거이고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하고자 하는 욕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실패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당연히 대출을 감당 못할 정도로 받으셔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실패의 원인은 프리미엄을 더 주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출을 이빠이 땡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의욕을 잃은 게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단지 그냥 투잡 16시간 나 할 수 있어 그냥 이 생각으로 들어오신다면은 결국엔 오래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고라던가 체력적 소비라던가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는 사례가 공통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하고 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